하는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잠시만요. 이거 잠깐 배열 좀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2010년에 동남보건대 졸업하고 이제 대표적으로 양력은 이제 삼성 서울병원 근무하고, 현재 2018년부터 이제 그 고양시에 있는 슬럼 치과교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스랑은 이제 2015년에 이제 콘테스트에 출연하면서 좀 인연을 맺게 되었고요. 더불어서 지금 세라믹 기술원의 이제 특비지원 세미나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스 관련된 강의는 이제 매년 1회 이상씩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해외에도 잠깐 나가서 핸즈온 강의 진행했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엠버프레스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뭐 좀 보통 우리 기공하면서 나오는 게 뭐 클로즈 타입이다, 뭐 오픈 타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엠버프레스에 쓸 수 있는 범주가 그래도 타사에 비해서는 꽤 오픈 타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다만 이제 링걸 쪽 바이트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이제 프레스 세라믹으로 이루어지고, 이제 라디아 페이싱 정도로 쓰면은 이제 다양한 제품군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파우더와도 호환성은 입증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은 이제 샌드블라스트를 통해서 이제 타사와 비교하면 이제 반응층이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엠버 베스트와 이제 엠버 프레스의 조합으로, 또 로제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샌드블라스트를 통해서 이제 반응층이 없는 깨끗한 주조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오늘 강의에 대해 간단히 커리큘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프레스를 사용할 때 저희가 어떤 투명층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는지가 곧 인고트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제가 겪었던 애로사와 뭐 어떤 해결 방안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제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좀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크라운 제작 과정입니다. 이제 크라운 간단한 이제 캐드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타사, 뭐 인엑스프레스, 그리고 엠버밀, 뭐 엠버프레스 마스터에 비교해서 어떤 그 결과물의 차이가 있는지 좀 비교를 해보고, 또 제가 하는 스테인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까지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예전에 했던 그 프레스 프레임워크 위에다가 이제 세라믹 베이킹을 했던 몇 가지 케이스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리튬 데실리케이트를 접했을 때 이제 올세라믹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쨌든 그 자연치와 유사한 색을 낸다, 투명도가 굉장히 좋다, 뭐 정보가 좀 제한적으로 좀 받아들였을 때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자연치는 이제 밝으니까 전치부는 이제 HT를 쓰고, 이제 구치부는 에나멜 양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제 LT를 쓰면 되겠다, 뭐 이렇게 식으로 접근을 했었죠. 지금 이 사진은 지금 22번 라테랄의 임시치야 상태고요. 아마 올드보철 상태고요. 네, 이거 제가 만들었던 비니어입니다. 비니어인데 이제 자세히 좀 보시면은 약간 밸류가 약간 좀 다운돼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죠. 네, 그렇죠. 이제 상대적으로 여러분들도 조금 겪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투명한 치아 그리고 비니어에 적용시킨다고 해서 이제 모든 부분에 적응증이 되는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이제 밝기 또는 이제 밸류를 보상해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케이스도 이제 마찬가지죠. 지금 라테랄 이제 두 개 양쪽 사이드에 라테랄 비니어가 들어갔었던 케이스인데 지금 이렇게 사진을 확대해 보면은 뭐 좀 자연스럽게 나왔죠. 하지만 이제 정면에서 보면은 이제 어디선가 좀 밸류가 톤이 한 톤 정도 좀 아쉬운 좀 그런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그때부터 이제 좀 고민했던 부분이 이제 이때만 해도 저는 이제 세라믹 페이싱을 많이 했던 시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찾아보다가 여기 보시면 이제 일본 테크니션이 이제 준코 엔도라는 분이 쓴 논문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하나의 이제 G3 오른쪽에 이제 하나의 이제 G3 파우더를 이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G3 파우더의 두께가 이제 0.3mm, 이제 하나는 1.5mm 베이크 시편이 있고 이제 베이스 오펙은 이제 화이트, A1, 핑크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하나의 이제 G3 파우더를 이용해서 베이크를 했지만 결과는 각각 좀 드라마틱하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라믹이든 올리틴 다이실리케이트든 어쨌든 반투명의 재료를 활용할 때 그 재료의 두께에 따라서 이제 밸류 투명도도 바뀌고 뭐 심지어 베이스 색에 따라서 이제 크로마까지 바뀔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겠죠.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만들어 본 겁니다. 이제 이맥스 파우더 이제 오파 이펙트 1 파우더고요. 이제 하나는 이제 1mm, 이제 0.5mm, 0.3mm 편을 제가 구워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0mm짜리는 이제 투명도가 좀 다운되면서 반면 반작용으로 이제 명도는 올라가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당연히 이제 0.3mm는 이제 투명도가 굉장히 낮으면서 투명도 높으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밸류는 다운이 되겠죠. 만약에 인사이저 리니어를 할 때 인사이저까지 프랩이 돼 있던 케이스에 LCT를 접근을 하시면은 좀 이제 인사이저 쪽에 밸류 다운을 염두에 두시고 아마 작업을 하셔야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0.3mm 내지 영역에 들어가면은 이제 LT나 이제 HT의 구분은 거의 육안상으로는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치과에서 영업 그 작업을 할 때는 이제 색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념이 이제 RGB죠. 이제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이 합쳐지면 이제 흰색에 가까워진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쓰는 세라믹 쉐이드를 내는 색깔 중에 이런 결과를 얻기는 힘듭니다. 반대로 옆에 왼쪽에 있는 CMYK의 개념을 이제 우선 염두에 두셔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색이 섞을수록 이제 그레이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뭔가 이제 레이어링 이 색이 겹쳐질수록. 그러니까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거는 이제 프레임 또는 이제 비니어에서 뭔가 명도를 확실하게 그 베이스를 받쳐줄 수 있는 뭔가 장치를 해놓고서 그 다음에 위에 투명도를 재현을 해야겠다. 그 당시에는 이런 구상으로 케이스에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덴틴 베이스 쉐이드가 있다면은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뭐 블루 트랜스 뭐 또는 뭐 마멜론 이펙트 뭐 여러 가지 멀티 레이어링을 하잖아요. 이제 그 배치를 좀 잘못하면은 뭐 명도가 다운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역으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뒤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희가 항상 케이스를 작업할 때, 뭐 크라운이든 비니어도 마찬가지죠. 이제 오른쪽에 이제 노란색 에어리어에 있는 부분에서 항상 두께가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투명도 재현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메탈세라믹 또는 뭐 지르코니아 프레임을 이용한 PFZ인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 부분에 이제 투명도 재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거고요. 이제 왼쪽에 이제 보통 프레퍼레이션이 들어가면은 이제 상단 양쪽 우각 쪽에는 이제 공간이 많이 이제 프랩을 해주시죠. 이 부분에서는 이제 사실 저희가 막상 케이스 접근할 때는 명도가 다운될 수 있는 뭔가 좀
이 부분으로 인해서 CMYK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예상했던 범주보다 좀 톤이 다운될 수 있는 것을 항상 염두를 하셔야 되는 거죠. 초반에 제가 빌드업을 하거나 또는 스테인을 하면은 지금 가운데 그림의 양쪽 라인 앵글 우각 쪽 부분에서는 뭔가 명도를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하나씩 했던 거죠. 뭐 예를 들자면 뭐 화이트 스테인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맥스를 쓰신다니까 뭐 오팔 이펙트 3, 오팔 이펙트 2 파우더를 이쪽 양쪽 우각에 배치를 하고 이제 덴틴 구조물 위에도 이제 명도가 좀 높은 투명도가 좀 낮으면서 좀 명도가 높은 파우더들을 좀 배치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투명도와 인접한 쉐이드 매칭에 좀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보라색 에어리어가 또 명도를 한번 또 보상해주는 영역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초진 사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한동안 굉장히 뭔가 제가 만든 크라운이 이제 구멍에서 좀 어두워 보인다 이런 느낌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풀 비니어를 해서 이제 인덱스를 만들어서 이제 컷백 양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그렇죠.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로우 트랜스를 가졌지만 뭔가 밸류를 품고 있는 좀 화이트에 가까운 뭐 그런 프레임워크에서 작업을 걸어놓고 이제 쉐이드를 내는 작업을 좀 했었죠. 이제 뭔가 이제 또 직접 체어 사이드에서 보시면은 이제 어떤 시야는 이제 좀 따뜻한 느낌, 뭐 특히 닥터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따뜻한 느낌, 좀 어두운 느낌. 이제 따뜻한 느낌을 내는 게 이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커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양쪽 우각 쪽에는 이제 밸류가 높은 것을 우선 배치를 하고 또는 뭐 그런 의도도 있고 이제 양쪽 라인 앵글 쪽에 이제 밝은 효과를 내면은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사람의 시선이 먼저 가게 돼 있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만든 모처리 좀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게끔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베이스 쉐이드와 이제 마멜론 인사이저 쪽에서는 이제 인접시와 좀 유사한 거를 내는 방식 순서는 이제 밸류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쉐이드는 이제 이 투 스텝으로 그런 식으로 작업했었죠. 지금 이거는 이 케이스는 이제 메탈 임플란트 케이스는 아니고 지금 메탈 포스트가 들어갔던 케이스고 이제 캔틸레버 11번에 이제 캔틸레버 브릿지로 작업한 케이스고요. 이거는 뭐 당연히 그냥 마스킹 자체가 그 우선이고 그리고 지금 파닉 쪽에서는 이제 단순히 뭔가 제가 베이스 쉐이드를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가장 이제 오펙이 강한 인고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적합을 봐서 이제 마스킹이 되는지 다이에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한 번 더 지금 명도를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은 왼쪽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파우더를 이제 파운데이션 마른 파우더를 담배 털듯이 이제 털면은 지금 털고 베이크를 하시면은 이제 왼쪽 그림과 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빛이 이제 표면이 이제 까끌까끌한 표면은 없잖아요. 이러면은 이제 뭐 물론 파우더와 이제 프레임워크의 결합을 올릴 수도 있지만 난반사로 인해서 이제 명도를 한층 더 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베이스 명도를 확보한 후에 이제 사람이 베이크 작업을 한 거죠.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 20번대와 비교해서 이제 크로마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밸류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뭐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라인 앵글 쪽에 이제
이제 명도를 보상하기 위한 뭐 그런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밝아 보이는 거죠. 하지만 실제 입안에서는 뭐 그렇게 도드라지는 형태는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제 자연스럽게 케이스가 넘어가기를 원하는 거고, 이 부분에서 약간 밝기를 하더라도 크로마 부분에서 이제 나머지 부분을 맞추면 되는 식의 작전으로 항상 케이스를 진행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안 되다 싶어서 지금 이런 케이스를 이제 저희가 리튬 다이실리케이트로 진행을 해야 된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나름 모델에서 뭔가 확인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진지마 쪽 뭐 전부 다 레진입니다. 그러니까 임프레션에다가 다 레진을 붓고, 그리고 레진은 이제 스테이닝을 한 겁니다. 비록 이제 똑같진 않지만 이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어버트먼트와를 왜 마스킹이 가능한지 프레스 세라믹으로, 그리고 적어도 이제 라테랄 12번 자연치는 지금 사진과 최대한 유사하게 스테이닝을 해서 이제 쉐이드 비교를 이제 제 스스로 한 다음에 이제 넘겨주는 방식이어서 좀 뭔가 저에게 위안을 얻기 위한 그런 방식이죠. 시간은 걸리지만. 그렇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네, 좀 이제 밸류가 높은 인고트를 선택해서 이제 마스킹이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한 후에 이제 작업을 들어가면 되겠죠. 지금 이제 항상 이제 뭔가 저희가 만든 그 프레임이 뭐 지지치의 변색이 있을 때 마스킹을 확인하실 때 하나 아셔야 되는 점은 항상 그 웻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델도 좀 촉촉하게 적셔져야 되고, 그리고 그 프레임워크도 이제 뭔가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투명도가 좀 더 재현이 된 상태에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제 사진도 이제 보통 그런 작업을 확인할 때는 이제 글레이즈 리퀴드를 이제 표면에 도포를 하고, 그리고 그 프레임의 적합을 시킨 다음 그 프레임 표면에 다시 글레이즈 그 리퀴드를 도포를 하고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래야지 실제 그 저희가 만든 프레임이 마스킹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덴팅과 이제 뭐 밸류를 확보하기 위한 파우더만 이제 레이어링을 해서 이제 인접치의 밸류, 그러니까 뭐 비록 레진치지만 제가 구황내 색깔과 유사하다는 가정하에 좀 비교해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밸류를 확보해 놓고 이제 나머지를 작업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마스킹은 된 상태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고트를 이제 선택을 할 때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항상 좀 밝은 거, 명도를 이제 확보하기 위한 것들을 하는데, 뭐 비니어 케이스에서는 사실은 뭐 제가 의도한 대로 모든 것이 대응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것은 이제 뭔가 이제 쉐이드 포토를 받았을 때 인접시의 상태를 먼저 살피게 되겠죠. 인접시가 이제 어떤 색깔을 가졌는지, 그리고 인접시의 투명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어버트먼트 지대치 상태 변색은 없는지, 그 지대치 상태에서 저희가 이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마스킹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살펴볼 것은 이제 그 치아가 얼마나 투명한지도 봐야겠지만, 그 치아가 얼마나 불투명한지 뭐 그것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그 치아가 뭐 뭐 사실은 이제 뭐 위아래 6개, 뭐 상항 6개, 하항 6개, 뭐 12개짜리 비미어가 들어가면 사실 크게 걱정할 거리는 없죠. 당연히 이제 모든 쉐이드는 이제 저희가 만드는 쉐이드가 그때부터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부터는 뭐 사실 어떤 인구틀 상태도 뭐 사실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뭐 제가 하는 작업 같이 뭐 3유닛이라든지 뭐 싱글 리니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작업할 때는 우선은 그 치아가 얼마나 이제 불투명한지,
만약에 이제 치아가 이제 대부분은 이제 에나멜층에 벗겨지고 덴틴만 남았을 때 덴틴도 그 덴틴이 좀 뭔가 좀 따뜻한 느낌의 덴틴이 있고 이제 뭔가 좀 펄이 들어간 듯한 덴틴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뭐 고민을 해봐야겠죠. 뭐 이제 불투명도가 그렇다면 이제 LT를 들어가야겠고 이제 따뜻한 느낌의 덴틴이 있으면 이제 HT인 곳을 선택해도 무방하겠죠. 그쵸, 이제 프랩을 이제 많이 해주시는 거는 이제 사실은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프랩을 많이 해주시면은 대부분 이제 그 상태에서 HT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어 뭔가 어디선가 인사이저리라든지 이제 양쪽 우각 쪽 부분에서 이제 밸류가 이제 저희 의도와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좀 두께가 두꺼우면은 이제 저라면 이제 로우 트랜스인 곳을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고트의 두께가 그 비니어의 또는 크라운의 두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네. 뭐 진단 디아그노스틱 엑서로 해결을 할 수 있겠죠. 뭐 그렇게 아닐지. 근데 이제 투명도가 높은 재료를 썼을 때는 이제 그 프레퍼레이션의 두께가 이제 0.5mm 정도에서는 이제 어떤 재료를 써도 무방하지만은 이제 뭐 크라운의 형태라든지 이제 어느 부분에서는 이제 프랩이 많고 어느 부분에서는 이제 프랩이 적으면은 이제 뭔가 저희가 하나 장치를 해야 되는 거죠. 스테인으로서 어디서 어느 부분에서 명도를 보상하거나 아니면은 그 레이어링으로서 어느 부분에 이제 명도를 보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모든 부분은 이제 다 밸류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 케이스는 제가 한 작업은 아니고 얼마 전에 저한테 좀 조언을 구하려고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이제 보시면은 왼쪽 사진은 이제 초진 사진이고 지금 오른쪽 사진은 지금 넌프랩 비니어가 들어간 사진입니다. 지금 프랩은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 보면 다행히 네, 저희 하스 제품은 아니고 이맥스 클래스 LT라고 전에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사진으로 봤을 때는 A2 정도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저한테 의뢰를 들어. 참고로 말씀드릴 점은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냥 사진을 수정을 하라고 찍어준 사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적합이 지금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 않게 된 상태에서 사진이 찍힌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약간 좀 이제 맞은 쪽 부분이 좀 약간 들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사실 또 저희가 사진을 보는 게 이제 100%그 사실대로 이제 표현이 되진 않았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일단은 이제 사진을 받으셨으니 이 상태에서 이제 스테인을 한번 해보시라라고 일단은 말씀은 드렸었고 이제 다만 이제 잠깐 생각을 하다가 지금 이제 12번 쪽의 수면을 이제 최대한 얇게 0.3mm 이하로 한번 만들어서 스테인을 해보시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금 일반 자연치의 12번에서는 이제 쉐이드 투명도를 그 어바투먼트 쉐이드를 활용하는데 이제 문제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한 얇게 만들어서 접근을 했고 보통 이 럼프랩 비니어 같은 거는 저도 이제 HT도 많이 접근합니다. 네, 지금 저도 나중에 물어봤는데 지금 투 센트럴 쪽 비어스테마는 이제 레진 페이싱을 했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은 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데 이제 비니어만 좀 잘 안 된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사실 A3.5 이상 쉐이드가 되면은 사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오히려 이제 난이도가 좀 내려갑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는 이제 스테이닝으로서 이제 크로마를 올려주면 되는 부분이고 HT 블럭의 이제 투명도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지금 13번의 근심 우각 쪽의 두께가 두꺼워서 이제 밸류 다운 제가 얘기한 부분과 이제 좀 반대되는 뭐 그런 현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캐나인의 영역에서는 사실 스마일 라인에서 약간의 이제 밸류 다운으로 느껴지는 것보다 이 사람이 그 심리적으로 이제 모양에서 오는 그 느낌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제 가끔 여러분들도 좀 이런 경험 해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기공소를 운영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말입니다. 맑고 투명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기공소를 운영하면서 이제 보통 가끔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케이스 의뢰가 들어오는데 이제 다른 그 SNS에서 올라온 그런 맑고 투명하게 마무리가 된 케이스를 보시고 저한테 그런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이 케이스도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받았었어요. 근데 음, 지금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사진도 지금 곧 비니어를 한 거예요. 이제 비니어를 한 건데 이 전에 이제 만들었던 테크니션 분도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결을 못 해주셨던 거죠. 근데 뭐 결과를 말씀드리면 저 또한 이 케이스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가운데 그림처럼 비니어 기존에 이제 비니어만 벗겨내고 임프레션이 온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11번 크라운 쪽에 그 프레스의 두께는 뭐 3mm, 2mm, 최소 2mm에서 1mm의 두께가 되고 21번 비니어의 두께는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얇게 작업이 돼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11번 쪽에 변색도 조금 있었죠. 그러니까 저의 계획은 그 당시 계획은 지금 로제타 W1으로 작업을 해서 스테인으로 어떻게 해서든 커버를 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사실 저희 그 리튬 자연 실리케이트의 적응증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나머지 비니어도 크라운 프랩을 해서 차라리 이제 지르코니아로 접근하는 게 좀 더 이 환자를 위해서는 좋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치과 이제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다면은, 그러니까 심리보철에서의 기본은 뭐 물론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지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일률적인 두께, 저희가 밸류가 그다지 떨어지지 않고 투명도 말 그대로 이제 맑고 투명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두께는 제가 볼 때는 이제 0.5mm에서 0.8mm 정도 에어리어에 있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밝게 하면은 이제 쉐이드를 하나 업해서 프레스를 하면 되는 것이고 유지를 하려면은 그 원래 가지고 있는 쉐이드로 프레스를 하면 해결이 될 수 있겠죠. 그 적절한 그 비니어의 두께를 얻을 수 있다면. 이런 케이스는 이제 저희가 진단 왁스업을 통해서 그 라비알에 이제 퍼티 인덱스를 만들어주고 이 정도의 프렘량, 이 정도의 제가 두께를 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드린 거죠. 지금 인덱스가 제대로 시딩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0.5mm에서 0.7mm 정도 사이로 이루어지게끔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는 단순히 그 쉐이드 가이드에 있는 쉐이드로 프레스를 하면은 네, 무난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저희만 가지고 되는 부분은 아니다. 대신에 뭔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보통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밸류 쪽이기 때문에 그 밸류를 보상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마찬가지로 넌프랩 비니어는 이제 HT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지금 투 센트럴은 프랩이 조금 돼 있지만 네, 적절한 두께를 요구해서 접근을 하면은
어, 뭐 이분의 쉐이드가 A2지만 약간 그 닥터의 요구인 맑고 투명하게 부합하기 위해서 이제 쉐이드를 한 톤 업해서 작업을 하면은 좀 좋은 만족도를 얻을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빈이어고요. 지금 이 케이스는 이제 LT로 해서 양쪽 우각 쪽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약간의 이제 명도를 올릴 수 있는 파우더로 살짝 이제 명도 보상을 해준 거죠. 여기 보시면은 오히려 인접시가 약간 이제 블루 트랜스가 눈에 띄지만은 실제로 볼 때는 뭐 크게 이질감을 느낄 수 없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투 중절치 사이의 공간이 상당하죠. 이 부분에 어떤 뭐 스테인도 좋고 뭐 요즘 스테인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프레스 재료 자체가 이제 약간 반투명에 가깝기 때문에 그냥 일반 뭐 화이트 스테인을 바르면은 그 스테인 자체의 그 붓의 길이 다 도드러져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는데 뭔가 요즘 스테인들 뭐 미오라든지 뭐 GC에서 나온 제품이라든지 이제 뭔가 이제 밸류를 한 통 업해주면서 어, 좀 뻘한 그런 스테인들 좀 많죠. 스트럭처 같은 그런 제품군들. 그런 부분으로서도 좀 활용을 하실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크라운의 간단한 제작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라믹 카운터링을 할 때도 그렇고, 이제 웩스업을 할 때도 그렇고, 이제 헤드 디자인에서 접근을 할 때도 그렇고, 이제 항상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왼쪽 그림처럼 이제 치아의 이제 근원심, 그리고 치아의 랭스, 그리고 그 이 보철의 이제 미드라인, 그러니까 이제 치아 엑시스가 어느 정도 지금 정해져 있는 거의 네모에 가깝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정해져 있는 상태로 이제 작업을 드러난 다음에 디테일은 그 이후에 보는 스타일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왼쪽 그림은 지금 치아의 라이브러리가 배치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 라이브러리를 배치가 됐을 때 이제 그 미드라인에서 이제 인사이저에서 이제 갈매기 모양으로 좀 벌어지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일단은 그 라이브러리 배열 상태에서부터 이제 똑바로 벌어지게끔 이 각이 그 상태를 일단 배열을 해놓고 지금 오른쪽 사진은 그 마진 쪽에 이제 붙은 사진입니다. 참고로 이제 소프트웨어는 이제 지르코잔 저희는 쓰고 있고요. 엑소캐드랑 이제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페이스만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멀티플 케이스를 작업하실 때 항상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이제 잠깐 한눈을 파시면은 이제 시축이 조금 어긋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그런 문제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방식은 항상 어쨌든 치아는, 치근과 치아는 한 몸이니까 그 루트와 이제 수직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설정한 라인 앵글이 이제 치아와 일자로 떨어지게 설정을 해주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도 이제 다 풀마우스 케이스를 싱글자리를 처리했을 때 저희는 이제 잇몸과의 이머전스 프로파일에 항상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정작 어, 똑같이 중요한 그 투스 에식스에 대한 부분을 좀 놓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얽매 있는 상황을 많이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뭐 디지털 작업이든 아날로그 작업이든 항상 그 라인 앵글의 방향은 이제 지근과 수직적인 방향으로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초진 사진이고 지금 프레퍼레이션 된 상태고, 네, 이 그 시야의 어버터먼트 쉐이드를 이제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ACT 인곳을 썼습니다. A3.5 인곳을 쓰고
나머지는 이제 그 전 말씀드렸던 방식대로 작업을 했죠. 지금 이 케이스에서도 아실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라인 앵글의 이제 방향성이죠. 라인 앵글의 방향성이 이제 루트와 이제 수직적인 방향을 이룸으로써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치아가 제가 만든 보철이 잇몸에 딱 박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라인 앵글 쪽에 쉐이커를 강조하기도 하고 쉐이드적인 부분에서도 이쪽에서 뭔가 좀 하이 밸류 포지셔닝을 해서 그 부분에서도 좀 시각적으로 좀 먼저 들어오게끔 하고 그리고 형태의 수정 자체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루트와 이제 수직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서비컬로 들어가는 그 라인 앵글의 방향은 항상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죠. 다시 이제 디자인으로 넘어와서도 이제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마진을 붙인 상태에서 그 흰색 점선 안쪽으로 이제 삭제를 계속하는 거죠. 이제 라인 앵글 쪽, 그러니까 이 라인 앵글 안쪽에 들어있는 그 면 자체는 이 치아의 근원 심폭을 결정하는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손대지 않고 그 엠브레저 쪽만 삭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왼쪽은 수정하기 전이고 오른쪽은 수정하기 이후고 그러니까 인사이저로 올라올수록 그 오버제스의 치아가 상하게 하악을 감싸는 듯한 느낌이 좀 예뻐 보이잖아요. 그 해박적으로도 그렇고 그 부분에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최대 풍용부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서비컬 쪽에 최대 풍용부를 좀 인접치와 유사하게 디자인으로서 수정을 해줍니다. 지금 컨택 쪽은 아직 좀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아직 오버돼서 잡혀 있는 상태고 지금 교환면 쪽에서 바라보시면은 인사이저 엣지의 라인은 인접치와 캐나인과 이제 같이 좀 어울리는 정도. 그리고 위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하이드 오브 컨터 이제 최대 풍용부를 아실 수 있죠. 이제 그 부분에서 적절하게 형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접치에서 디스크 커터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양쪽 그 디스탈 쪽의 인접치 영역은 제껴두고 일단 그 치아에서 가장 중요한 미드라인 쪽을 최대한 미드라인과 이제 수평적으로 이제 맞추기 위해서 이런 배치를 합니다. 배치를 하고 지금 클릭을 하면 잘리는 상황이잖아요. 잘리기 전에 1번, 1번 인사이드 엠브레저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벌어지게 다시 손을 보지 않게끔 그 커터의 배치를 한 이후에 자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잘라진 거고 지금 아직은 디지털 쪽 컨택 에어리어가 좀 오버되어 있는 상태고요. 마찬가지로 블록아웃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커팅을 하면은 지금 보시는 오른쪽 같은 라테랄 뷰를 얻으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치아의 외형이 어느 정도 정해졌으면 이제 표면 형성 이제 서페이스 텍스처 및 러스터 과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하는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보시면 갈고리 모양의 두 갈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치아를 형태 수정을 하실 때 어느 부분을 삭제를 하면은 이제 이 부분이 삭제가 됐다 이렇게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제가 이 부분을 삭제를 함으로써 삭제를 하지 않은 부분이 뭐 하나의 리치로 만들어진다라고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좋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삭제를 함으로써 지금 이제 흰색 에어리어 이 발바닥 모양의 하나의 리치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이 라인 앵글의 역방향 이 방향으로 뻘을 댑니다. 이렇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제가 뻘을 댐으로써 이 부분이 이제 삭제가 된 것도 있지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좀 보시는 바와 같은 파란색 에어리어의 또 하나의 리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제가 했던 이 디아그노스틱 웹서에서의 이제 가장 벌크한 부분은 이 파란색 에어리어가 됐죠. 여기는 이제 그루브처럼 남게 되는 거고, 지금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이제 최대 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제 기본적인 툴입니다. 요거를 만들어 놓고 이제 뭐 주파수를 더 주거나 아니면은 그 세라폴 뭔가 실리콘을 활용해서 뭔가 각을 좀 죽여주면은 이제 뭔가 좀 러프한 그런 서페이스가 되는 뭐 그런 것이겠죠. 이건 이거 이제 기본 폼이고요. 이거는 이제 먼저 표면을 만들고 이제 실리콘으로 다듬어서 이제 일부 좀 텍스처를 삭제를 한 거죠. 이거는 이제 기본 텍스처 폼을 만들고 나서 이제 가로, 세로 좀 더 뻘을 대서 좀 더 인접시와 유사한 어, 여러 가지 그 표면의 텍스처를 추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를 하든지 삭제를 하든지 이제 기본 폼을 만들고 나서 선택을 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랩에서 일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항상 그 일정한 그 스케줄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일도 일정한 퀄리티를 얻을 수 있고 또 원하는 시간에 일을 마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뭔가 작업에서 항상 정해진 그런 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캐드 디자인의 서페이스를 이제 형성을 한 상태로 디자인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11번은 라미네이트 비니어고 지금 21번은 모노리틱 크라운입니다. 이 이후에 이제 왁스 밀링을 통해서 시접을 한 상태고 이 상태로 프레스를 했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엠버 프레스 그리고 이맥스 프레스, 엠버 밀을 가공을 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좀 더 다른 것도 보기 위해서 이런 좀 자연치와 유사한 모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 레진은 A2 베이스 레진, 그 GC 얼라이크를 사용해서 기본적으로 그 A2 베이스 쉐이드를 만들어 놨고요. 진지바는 다 왁스로 처리했습니다. 왁스는 한 3가지 정도 왁스를 사용해서 이제 진지바를 이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은 모노리틱 크라운의 두께는 약 1mm에서 이제 1.2mm 정도가 나오고요. 지금 비니어의 경우에는 이제 0.5에서 이제 0.6mm 정도, 이제 얇은 부분 기준으로 지금 서비컬 쪽은 좀 더 두께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보시면은 일단 프레쉬를 된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봅니다. 왼쪽이 이제 엠버 LT A2인 곳이고 이제 오른쪽은 이제 인엑스프레스 LT A2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미리 말씀드릴 게 있는데 육안으로는 사실 뭐 구분이 좀 쉽지 않다라는 게 이제 제 느낌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했던 작업은 음, 매뉴얼 프레스, 그러니까 저희 한국의 김영수 소장님이 개발하신 이제 제로스 프레스를 이용해서 프레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프레스를 했던 결과물이 이제 완벽하다고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여러분이 했던 거는 조금 다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프레스 과정에서는 사실 많은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가장 정확한 방법은 이제 링퍼네스에서 소환의 온도에 따라서도 이제 프레스 쉐입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쓰는 그 세라믹 퍼네스를 이용한 프레스도 그 온도가 정확하다고 얘기하기는 힘들죠. 뭔가 정확한 칼리브레이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저는 심한 경우는 뭐 40도, 50도의 편차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쓰는 링 퍼네스, 아, 그러니까 엠버 프레스 LT의 멜팅 포인트가 915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915도에 도달하면은 인고트의 각이 좀 무너지면서 인고트가 멜팅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퍼네스에서 이제 915도를 세팅해 놓고 인고트를 넣어 보시면서 결과를 보시면은 그 퍼네스가
그 제대로 된 온도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인고트가 녹지 않는다 하면은 그 실제 포네스의 온도는 915도가 아닌 거죠. 800도일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은 그 915도로 세팅해 놓고 이제 원아웃을 했는데 인고트가 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하면은 그 실제 링퍼네스의 온도는 그보다 훨씬 온도가 높게 써고 계셨을 확률도 있죠.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게 10도, 20도의 온도 편차로 인해서 그 프레스되는 그 쉐이드의 결과물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런 확인 과정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일단 보시는, 그리고 하나 같은 조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표면에 이제 글레이즈 리퀴드를 도포한 상태에서 이제 웹한 컨디션을 만든 상태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플래시 바운서를 대고 찍은 사진이죠. 이제 뭔가 좀더 그 부드러운 효과를 낼 수 있죠. 이런 사진을 찍으면은 이렇게 한번 찍어봤고요. 좀 더 정확한 비교를 해서 이제 평강 필터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혹시 이거 이랩 그레이 카드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혹시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써본 적은 없습니다. 네? 혹시 잘 알고 계십니까?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네네. 네, 제가 직접 써본 적은 없고 그냥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설명해 아, 주시죠. 네네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그레이 카드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으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사진의 결과물이 모두가 다르잖아요. 근데 저희가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사진이 실제 보는 쉐이드가 일치하는지도 알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무색에 가까운 그레이 카드를 이용해서 사진을 보정하는 거죠. 보정을 하면은 저희가 모니터로 보는 화면이 어, 실제 보이는 색과 그나마 좀 유사한 색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이 그레이 카드의 컨셉이고, 그러려면은 그 저희가 사진을 찍을 때는 그 플래시를 이용해서 사진 찍잖아요. 근데 플래시가 이제 순간적인 광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뭐 치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뭐 에나멜 또 우각 쪽, 그러니까 빛이 분명히 먼저 도달하는 부분이 있고, 또 치아는 반투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사이더 쪽은 이제 빛을 많이 흡수를 할 거고, 그 프레쉬를 찍었을 때 그 빛이 도달할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부분은 이제 밝게 나오고 어느 부분은 이제 좀 굉장히 투명하게 나오고 뭐 그런 사진들 때문에 항상 저희가 애를 먹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플래시의 그 한쪽 광을 없앤 상태로 사진을 보시는 것과 같이 찍으면은 그 안에 있는 내부의 색이 어떤 것인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바는 지금 이 지레치 프레스 결과물이 이 지레치가 얼마나 어우러지는지, 그러니까 이 투명도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 또는 이 치아의 오페시티, 이제 불투명도를 얼마큼 저희가 어, 마스킹이 되는지, 그러니까 활용이 좀 어렵지만 마스킹이 되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를 수치화해서 비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물이 밝게 나오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평강 필름을 이용해서 이제 사진을 찍고 두 사진 모두 보정을 한 사진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클래식 컬러미터라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저희가 이제 뭔가 수치를 비교할 때 여기 보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색깔의 같은 이제 RGB죠. 레드, 블루, 비. 그 빨강 그 개념이 아니라 LAB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고요. 이제 일단 말씀드릴 것은 L은 밝기, 그리고 A는 레드 값, 그리고 B는
옐로우, 노란색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가 높을수록 이 치아는 좀 빨간 붉은스러운 치아인 거고, 또 옐로우가 높을수록 이 치아는 좀 옐로우스러운 치아인 겁니다. 그리고 L 값도 마찬가지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이 표현에서 보여지는 면은 이제 밝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평가한 필터로 확인할 수 없는 점은 이 프레스 세라믹이 투명한지는 사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평강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아마 이 지레치 사진에서 보시는 걸로 좀 비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엠버프레스 LT 제품을 보시면은 인사이저 쪽 21번은 이제 크라운이니까 이제 인사이저 쪽은 거의 풀 크라운, 그러니까 오직 그 프레스 세라믹으로만 이루어져 있겠죠. 그냥 두께는 약 1.5mm 정도 될 것이고, 보시면은 L 값은 이제 74, A 값은 4, B 값은 이제 18 정도 나옵니다. 지금 이맥스프레스 LT8를 비교하시면은 L 값은 75, A 값은 이제 3, B 값은 14.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육안으로도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맥스프레스가 지금 밝기는 약 1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밝기에서는 차이는 거의 없지만 지금 이 크로마이트 덴틴 쉐이드를 재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맥스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죠. 이제 그 두 개의 인고트의 접근은 조금 달리 하시는 게 맞는 거겠죠. 지금 이제 미들 부분을 보시면은 77, A 값은 5, B 값은 17. 지금 엠버프레스는 지금 75. 그러니까 지금 밝기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저희 제품의 이제 엠버프레스가 이제 조금 더 채도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AB 값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이제 비니어 쪽을 보겠습니다. 비니어 쪽에 이제 이 정도 수치가 나오고,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밝기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채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L 값은 거진 유사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엠버프레스 LTA1도 제가 한번 프레스를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A2와 비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죠. A1이 확실하게 좀 전반적으로 밝은 쉐이드를 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저희 HT라는 네이밍 자체가 아이보크라에서 만든 거고, 이제 저희 제품, 하스라는 제품이 꼭 엠버라는 제품이 EMX프레스와 똑같이 만들 이유는 없는 거죠. 가까이 가는 컨셉으로 가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뭐 그냥 고유명사처럼 EMX가 쓰러지는 것 뿐이지 지금 이 LT라는 그 명사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쉐이드 가이드도 한번 그래픽 카드로 찍어서 사진에 보정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 치아가 이제 A2 쉐이드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왼쪽은 엠버프레스 LT고 오른쪽은 이제 이맥스프레스 LT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쉐이드 가이드 자체는 아무래도 덴틴 에나멜 이제 투 스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사이저 쪽은 뭔가 에나멜에 관련된 레진이 들어가서 좀 이제 밝기적인 부분에서 이제 조금 낮은 수치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사실은 좀 비교가 좀 어렵다고 보고, 지금 여기 서비컬 쪽에서 이제 72, 7, 18. 네, 이제 똑같이 일치하는 수치는 나오지 않죠. 이제 쉐이드 가이드가 지금
인엑스프레스보다 이제 조금 더 밝은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지금 노란색의 값은 좀 유사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76, 38이고, 그렇죠. 여기도 엠버도 마찬가지로 밝기는 조금 낮고, 약간 쉐이드 가이드보다는 섀도우가 살짝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만든 모델에서 어바터먼트의 고유 쉐이드가 더해진 수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같이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LT를 프레스했어도 얼마큼 비니어의 두께도 중요하고 그 베이스 쉐이드를 담당하는 지대치의 색깔이 뭐 예를 들면은 이제 LT 그 쉐이드 가이드랑 이제 똑같이 나왔다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프레스를 접근했을 때 두께가 이제 0.5mm에서 0.7mm 정도가 돼 있으면 이제 똑같이 접근을 해도 되지만 이제 그 이상의 그 두께가 나왔을 때는 이제 뭔가 다른 조치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사진 육안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거의 차이가 없지만 지금 이런 편광 필터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인엑스프레스가 이제 조금 뭔가 밝은 느낌은 들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국내 아이보크라 강의를 하시는 분에게 문의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LTE 인고 자체가 A2는 약간 A1.5에 가까운 컨셉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 그 부분 답변까지는 듣지 못했고 제가 짐작하는 부분은 이제 이맥스 프레스가 나온 지 이제 1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그 이제 모노리틱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이제 거의 다 이제 세라믹 페이싱 처리를 했었죠. 그 부분에서 이제 저랑 조금 같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A2 제로라고 하더라도 약간 좀 명도가 받쳐져 있는 프레임으로 쓰게끔 하고 이제 세라믹 페이스팅에서 그 쉐이드를 맞춰가는 거를 아마 그런 컨셉으로 처음에 접근한 게 지금까지 뭐 크게 바뀌지 않고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이제 엠버밀 자체는 지금 보시는 수치와는 별도로 지금 이넥스 프레스 LT A2보다 이제 투명도가 더 높습니다. 투명도가 더 높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크로마적인 수치가 이제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거고,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밝기가 이제 1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맥스랑 비교하면은 이제 엠버 프레스의 같은 LT를 쓰더라도 이제 투명도가 이제 한 톤 더 높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이거는 저희 엠버 프레스 새로 나온 마스터라는 제품입니다. 마스터라는 제품은 거기 스위스의 윌리 갤러 선생님이 이제 개발에 참여했던 거고, 크리에이션 GIF 파우더와의 호환을 위해서 이제 개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특이점은 여기 이 제품군은 이제 쉐이드가 이제 단일 쉐이드로 이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점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0.5부터 1.5. 그러니까 좀 그 엠버 프레스보다는 좀 이맥스에 가까운 컨셉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샘플이 이제 LT는 없어서 HT로 한번 프레스를 해봤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더 이제 밝고 좀 따뜻한 밸류를 얻으실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반응은 좀 그 닥터들의 반응도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맑고 투명한 그들이 원하는 컨셉이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제품군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다음은 이제 엠버밀입니다. 이제 엠버밀은 이제 글라스 세라믹으로 가공되면서 이제 장점은 매몰과 이제 번아웃 과정이 없으면서 이제 최적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적의 데이터로서 수치만 저희가 적절한 세팅 값을 얻을 수 있으면은 따로 손볼 것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엠버 프레스보다 좀 더 투명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사진과 같이 특유의 그 엠버, 그 노란 꿀벌 같은 그런 그 형광성이 들어간 느낌이 들죠. 그런 결과 파이어링 이후에도 좀 투명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HT를 썼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이제 밸류 다운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이죠. 보시면은 이 형광성도 가지고 있는 재료라서 이제 발색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고, 뭐 재고 정리 차원 볼 차원에서도 좀 하나의 인곳을 가지고 있어도 뭐 HT부터 MO까지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라이브러블 다 인프라를 갖출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엠버메일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제가 시도했던 방법은 이제 크리스탈라이징이 되기 전에 지금 두 번째 사진처럼 이제 이 위에다가 이제 바로 스테인을 하고 그때는 이제 한참 좀 트렌드였던 거는 이제 그 스프레이 타입 글레이즈였습니다. 스프레이 타입 글레이즈를 쓰면은 제가 지금 두 번째 사진에서 스테인이 뭉개지지 않은 상태로 글레이즈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프레이 타입으로 글레이즈 스프레이까지 뿌린 상태에서 HT 세팅 값으로 파이어링을 하면은 이제 마지막 사진처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한 번의 작업으로 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테스트를 좀 했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직은 이 스프레이 타입의 글레이즈가 좀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제 실제 임상에서는 쓰지는 못했습니다. 아, LT네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비니어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모델과 같은 케이스거든요. 굉장히 투명도가 세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HT라고 해서 그 기준의 값이 이넥스프레스의 HT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하스만의 그 하스에서 나오는 엠버 밀만의 HT로 접근을 하셔야지 좀 더 여러분들이 그 케이스를 접근하는 게 좀 쉬우실 겁니다. 지금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지금 두께가 얇은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밸류가 다운되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지금 양쪽 우각 쪽에서는 약간 두께가 보상이 되면서 조금 밸류가 좀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넌프랩 비니어에서는 HT를 이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제 프레퍼레이션 된 케이스, 특히 이제 인사이저리 이제 프랩된 케이스에서는 이제 조금 접근을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 지금 이거는 엠버밀 LTA2를 이제 제가 만든 모델에다가 시작을 하고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굉장히 보시면 투명도가 좋죠. 근데 투명 보시면은 지금 오른쪽이 이제 비니어고 왼쪽이 이제 크라운 쪽인데 투명도가 좋다 보니까 지금 11번에 비해서 지금 21번의 밸류가 약간 다른 것을 느끼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항상 염두를 하고 이제 작업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제 엠범의 LT를 이제 그 평감 필름으로 찍어봤을 때 이제 인엑스프레스와 비교하면은 이제 확실히 이제 수치상으로도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엠버밀의 LT는 이제 실제로 뭐 엠버 프레스든 이제 이맥스 프레스의 기준으로는 ACT에 가깝지 않나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거는 이제 엠버 프레스 LT고요. 이제 같은 이제 LT A2라도 약간 이제 밝기 부분에서 이제 좀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엠버 밀이 좀 더 이제 붉은색이 있는 거죠. 엠버 프레스와 비교를 해도. 근데 지금 제가 엠버밀로 이제 에모로 이제 파이어링을 했을 때는 그런 명도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보상이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에모 컨셉으로 가면은 이제 EMAX LT와 이제 비슷한 느낌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HT, LT 그리고 에모 그 파이어링의 온도가 어쨌든 기준이 있잖아요. 이제 865도부터 이제 840도까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투명도를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꼭 그 에모의 그 스케줄로 파이어링을 하기보다는 이거 그보다 약간 투명도가 필요하면은 뭐 10도 언더 그러니까 뭐 LT와 MO의 중간 정도로 파이어링 하면은 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은 그 투명도 부분과 이제 밸류의 부분에서 어느 정도 대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비교 범위가 좀 더 많으면 좋겠는데 이제 저도 이제 조금 시간적인 제약으로 네, 준비한 시편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저희 LT 이맥스 암버 프레스 LT-A2를 이용해서 스테인 작업을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드업은 이제 빌드업 하기 전에는 보이지만 이제 작업을 한 이후에는 그 자연스럽게 유사한 쉐이드를 내는 거죠. 하지만 이제 스테인은 이제 그 부분에서 약간 정면에서 봤을 때는 그럴싸하지만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체어 사이드에서 라이트를 비춰봤을 때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트릭이죠. 트릭을 이제 잘 써야 되는 거죠. 항상 마음은 오른쪽이지만 이제 왼쪽처럼 되는 거죠. 이제 시중에 굉장히 많은 제품군들이 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아마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레이 스테인과 이제 바이올렛 그리고 인디고 계열의 블루 스테인이죠. 이 부분으로서 이제 명도를 내리면서 이제 다른 치아는 도드라져 보이게 그러니까 제가 스테인이나 어느 부분에 명도를 다운시킴으로써 스테인을 하지 않은 부분에 밸류는 회복시켜주는 뭐 그런 효과를 노려야지 좀 더 깊이감이 있는 스테인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이제 보시면은 지금 학교 다닐 때 도자기공학에 나왔던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이 안쪽에 있는 회색은 사실은 이제 다 같은 색깔입니다. 같은 색깔이지만 이제 배경에 있는 색깔의 어떤 그 톤에 따라서 이 안쪽에 있는 그레이의 색깔은 달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저희는 이제 한국말로 이제 명도 대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도 대비를 일으켜서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스테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레이와 블루 그리고 바이올렛 세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는 그 대비를 일으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지르코니아 자체의 블록 자체가 그 어쨌든 화이트 명도를 품고 있고 그 흰색 같은 도화지에서 이제 어떤 포인트에 제가 검은색을 바름으로써 검은색을 바르지 않은 다른 부분의 대비를 일으키면서 그 부분에 뭔가 있게끔 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실제 저희가 만드는 보철물과 지금 보시는 이 자연치와의 차이점이 확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 여기 보시는 이 자연치의 요 파란색 에어리어가 있잖아요. 이 파란색 에어리어는 실제로 파란색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의 링걸 쪽의 두께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근데 그 상태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빛이 먼저 통과를 하는 지점이겠죠. 이렇게 치아가 반투명이니까. 그래서 치아가 반투명인데 이 치아 두께가 굉장히 얇다. HT의 0.3mm 이하 정도의 투명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전부 다 치아 빛을 흡수하는 부분이다. 빛을 흡수하는 부분 때문에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파란빛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인사이저 팁 부분에서의 흰색 띠는 왜 이렇게 보이냐? 근데 사진을 찍었을 때 이제 빛이 통과를 하는 부분이 있고 반사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파란색 부분은 이제 빛이 다 사진의 플래시 광이 다 통과를 한 부분이고, 이 치아가 끝나는 지점에서는 이제 빛이 전부 다 반사를 하는 겁니다. 통과할 곳이 없는 거죠. 치아가 끝나는 지점이니까. 그러니까 치아 빛이 전부 다 반사를 했기 때문에 사진으로서는 이렇게 100% 반사가 되면 이제 투명도가 없는 이런 보시는 이런 할로 이펙트 효과의 띠가 사진으로 표현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보철로서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이 보철을 크라운의 인사이저를 표현할 때 0.3mm로 표현을 할 수는 없잖아요. 치아가 크라운 형태로 포레션이 되어 있고,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을 재현할 때 인사이저의 두께가 어쨌거나 1mm 정도는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스테인을 통해서 이런 파란색 물감을 바름으로써 이 부분에 투명도가 있게끔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점을 인지를 하시고 작업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으로 아실 거는 이제 채도 대비입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안쪽에 있는 네모는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이제 같은 색깔입니다. 같은 색깔이고, 여기도 이제 곰은 이제 사실은 같은 색깔인데, 이제 실제 배경에 따라서 다른 색깔로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사진과 지금 진지바 쪽에 크로마를 바꿨을 때 사진을 비교를 하면은 저희가 차이점은 진지바 쪽에 크로마를 높였으로 인해서 자연치의 이 서비칼 쪽에 밸류가 좀 다운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채도 대비로 인해서 이제 어느 부분을 밝게 할 수도 있고 도드라지게 보일 수 있고 어느 부분은 이제 죽여줄 수 있고 뭐 그런 겁니다. 대표적인 채도 대비는 이제 오크루절의 브라운 스테인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브라운 스테인을 한 보철과 하지 않은 보철에서 저희가 실제 육안으로 봤을 때 임팩트는 상당히 다르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제 브라운 피트에 그루브의 그 채도 대비가 들어감으로써 그 주변에 밑지라든지 그 교두 각이라든지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은연적으로 나오는 대비 효과입니다. 지금 사진으로는 조금 사진의 세팅값 자체는 다르지만 어쨌든 저는 그 측간 쪽은 스테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로지 이제 진지바 쪽만 스테인을 한 거죠. 진지바 쪽만 이제 스테인을 함으로써 이제 이 부분은 약간 이제 카메라 플래시를 찍었을 때 약간 좀 레디시 브라운의 그 빨간색이 반사되면서 여기가 좀 묻어남고, 이제 여기 부분에 그 덴틴 쉐이드는 좀 더 도드라지게 대비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이 사진처럼 저희가 이 브라운 피트의 스테인을 함으로써 양쪽의 우각 쪽에 그 대비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 그 인사이저 마지널 리치 주변에 이런 그 그레이나 블루 스테인을 함으로써 인해서 저희가 이제 마지널 리치를 더 도드라지게 할 수 있는 거죠. 빌드업 컨셉도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그 우각 쪽에 그 하이 밸류 포지셔닝을 하고, 이제 가운데 쪽에는 또 그와 대비되는 블루, 뭐 트랜스파 블루 뭐 이런 파우더를 배치를 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브라운 스테인 하나로 이제 섀도우 대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케이스고. 그래서 저희가 스테인 할 때는 그 스테인이 제대로 내가 타겟 위치를 해야겠고, 바른 스테인이. 그러기 위해서는 그 스테인과 그레이스 리퀴드의 그 혼수비가 중요하겠죠. 이거는 이제 지르코니아 컬러링과 이제 스테인도 마찬가지로,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화이트시의 그 베이스를 품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일단 명도를 다운시키는 거죠. 필요한 부분. 대신에 교차적으로 장치를 줘서 이제 어느 곳은 밝고, 내가 필요한 부분 밝고, 어느 부분 어둡게 해서 대비 효과를 일으켜서 마치 그 치아가 좀 투명해 보이게끔 노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근데 엠버 프레스 리틴 다이실리케이트 자체는 일단 덴틴의 쉐이드는 이제 그대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채도 대비를 일으킬 만한 요소는 크게 없고, 이제 명도 대비를 인사이저 쪽에 크게 일으켜서 인사이저 쪽 두께가 두껍더라도 이제 그 부분에서 뭔가 투명도 재현을 하는 거죠. 지금 왼쪽 사진은 지금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레이를 스테인을 도포를 한 사진이고, 지금 두 번째는 지금 인디고 계열의 블루를 지금 이렇게 기역자로,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지금 블루를 이 기역자로 바른 이유는 지금 인사이저 팁에 아까 자연치아 사진처럼 뭔가 할로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명도 대비, 화이트 대비를 일으켜서 그 우각 쪽에서는 뭔가 얇지만 그 할로 효과가 나오게끔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테인에 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덴틴이 끝나는 지점에서 약간의 채도 대비를 위해서 이제 옐로우 스테인을 이제 조금씩 발랐고요. 여기랑 지금 여기랑 여기. 지금 그리고 계속 스테인도 마찬가지로 어느 부분에 명도를 내렸으면은 이제 어느 부분에서 밸류를 보상하기 위해서 그 양쪽 라인 앵글 쪽과 요거 약간의 화이트 밴드, 이제 최대 풍요부 쪽에 약간 은은하게 화이트 밴드 쪽에 화이트 스테인을 바른 상태고요. 지금 인사이저 팁 쪽에는 지금 화이트를 단독으로 바르면 너무 도드라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스테인 중에서도 좀 펄한 느낌의 스테인들 있죠. 그러니까 미오에서 그런 뭐 스트럭처 에나멜이라든지 뭐 GC에서 나오는 뭐 AV라든지 이제 밸류를 조금 한 톤 업해주는 약간의 두께가 발생하는 그런 스테인을 이제 인사이저 쪽에 도포를 한 겁니다. 도포를 한 거고, 오른쪽 사진은 이제 베이크 이후의 사진을 찍은 거고요. 자, 이 상태로 이제 글레이즈 하면은 이제 인사이저 쪽에 이제 명도 대비를 일으키면서 이치아의 투명도가 있어 보이게끔. 근데 너무 이제 그레이를 바르면은 이제 밸류가 다운되니까 이제 어느 지점에서는 이제 밸류를 좀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군데군데 작업을 한 거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빌드업에 관해서입니다. 이제 예전에는 지금 인사이저 컵 당연히 이제 바이트가 되는 부분은 이제 프레스로 이루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치핑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컵백을 했죠. 이 상태에서 이제 파이링을 한 거고. 참고로 이런 사진은 지금 모델 베이스에 지금 파란색 다이 스페이서를 발라서 네, 이 부분에 이제 다 추가가 돼서 사진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지금 이런 케이스가 있다고 하면은 네. 그러니까 크라운의 파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바이트가 CO 바이트가 이루어지는 지점에서는 다 프레스로 되게끔 디자인을 하고, 나머지 쉐이드 재현을 하는 부분에서는 네, 이제 파우더를 해결을 했었습니다. 꽤 오래전 케이스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컷백을 했죠. 이 부분에서 이제 대합체와의 서포트적인 제가 빌드업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디자인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지르코니아를 디자인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인트라오랄 스캐너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모델은 이제 그 3D 프린트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컨택부터 인사이저 엣지까지 전부 다 지르코니아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르코니아 프레임 내면에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명도 대비와 채도 대비를 일으키기 위한 스테인 작업을 하고 라비알만 순전히 라비알만 피니싱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프레스가 나오고 이게 LT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다이스페이서를 바름으로써 좀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빌드업을 할 때는 가장 이제 밸류가 덴틴에서 이미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일신적으면은 덴틴만 그 빌드업을 하시고 소송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덴틴에서 밸류가 좀 잡혀 있어야지 나머지 어, 빌드업 과정을 했을 때 그 명도 저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케이스는 덴틴이 거진 0.8에서 1mm 정도 두께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어디선가 명도를 보상하기 위해서 라인 앵글 쪽에 음, 이게 지금 이맥스 세라믹인데 이제 5853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한 화이트 옆에 파란색 티블루를 빌드업함으로써 명도 대비를 일으키기 위한 과정이고요. 덴틴 구조물 위에 이제 오파 이펙트 2로 올려서 여기서 이제 그 시야가 어두워 보이지 않게끔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어쨌든 T블루가 올라감으로써 이제 명도 대비를 좀 일으킨 거죠. 이제 나머지는 이 부분은 이제 오파 이펙트 1입니다. 오파 이펙트 1 위에 세그멘트로 에나멜 TI1 파우더가 올라가고요. 이제 인사이저 엣지 끝 부분과 나머지 형태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이제 뉴트럴티 파우더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크 뒤에 형태 수정이고요. 이제 세컨 베이크고요. 그러니까 이제 치아의 밸런스 균형감 있는 치아를 만들기 위해 항상 지금도 이렇게 펜슬로 마킹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강 내에 트라이된 사진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아까 초진 사진이고 지금 이런 치아를 보신 분의 특징이 특히 이제 요즘 유튜버 중에 먹방 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 분들 치아를 자세히 보시면은 좀 이런 모양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 구토를 많이 하면은 이제 좀 위산이 역류가 되면서 치아가 녹습니다. 치아가 녹아서 링걸 쪽의 치아 두께가 굉장히 얇아진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밸류가 확 내려가 투명도가 확 올라가면서 지금 사진처럼 이제 파랗게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위산이 다 치아를 녹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방 유튜브 하신 분들 몇몇 분들은 아마 그런 촬영을 하시고 막 그런 과정이 좀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치아 길이를 회복을 시켜주고요. 제가 원했던 라인 앵글 컨셉대로 수업을 하고요. 엠버프레스 LTA2인 곳을 사용했습니다. 아까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덴틴으로 이제 밸류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파 이펙트로 밸류를 한 번 더 올려주고요. 우각 부분과 덴틴의 끝의 연장선. 그다음에 이제 양쪽 우각에 이제 명도 대비를 위한 트랜스 한 파우더들을 배치를 하고 에나멜을 올린 겁니다.
그다음에 에나메 뉴트럴티 해서 이제 퍼스트 베이크가 나온 거고, 네, 인사이저 인위적인 할로 이펙트를 위해서 아예 덴틴과 이제 에나멜을 이제 믹스를 해서 이제 인사이저 엣지 쪽에 이제 배치를 했습니다. 이건 세컨 베이크고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작업한 사진들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월 쪽에서는 이제 명도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보상을 하는 거죠. 이제 제가 의도했던 길이와 라인 앵글 배치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서페이스 텍스처를 위한 기본 폼이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이제 측면에서 보셔도 이렇게 회복을 하셨고요. 4년 지나도 아직 잘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명도를 한 톤 더 올려주기 위해서 이런 파운데이션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런 케이스를 이제 리튬 다이실리케이트로 접근을 해야 될 때 좀 이런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널 스테인으로 한번 마스킹을 하고 그 위에다가 딥페인팅 같은 좀 불투명하면서 밸류가 있는 걸로 파운데이션을 해서 한 번 더 마스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 혼자만의 힘으로는 그 심리보철에서 리튬 다이실리케이트로 접근하는 데서는 분명히 저희만 할 수 있는 과정은 아닌 거죠. 이제 이런 치아를 저희가 에버프레스로 접근을 해야 될 때, 그러니까 맑고 투명한 그 컨셉을 하고자 하면은 투명을 포기하든지 맑음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클리니카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런 지대치의 그 쉐이드를 저희가 뭐 바꿔줄 수 있다면은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 저희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환자를 위해서도 좋은 거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는 좀 더 심리보철에 좀 더 저희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죠. 네. 이 케이스도 그렇죠. 이 케이스도 이거를 이제 마스킹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과정들이 너무 힘든 과정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만들어 주셔도 뭐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인을 하고 파운데이션으로 그 난반사를 일으킨 다음에 네,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이제 빌드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제 강의는 1시간 반 했네요. 여기까지 일단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리시나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 네. 네, 말씀하시죠. 저 이거 지금 이어폰이 배터리가 없어서. 강의 끝나신 거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나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너무 잘 들었고요. 간만에 네. 이렇게 고급 기공을 해야 되나 한국말로. 솔직히 기공소 저도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네. 정도의 수고와 노력을 들여서 솔직히 할 수 있는 케이스는 솔직히 저도 정말 거의 없거든요. 제가 그 정도 실력도 솔직히 안 되고, 근데 이제 간만에 이제 보니까 눈도 정화되고 다시 이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네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실질적으로 임상에서는 이게 보컬 페이싱을 할 수 있는 케이스보다는 대부분 스테인 글레이징으로 마무리해서 나가는 게 많잖아요. 네네. 저희 네.
뭐 거의 대부분의 립이 호주 랩은 대부분 다 이맥스 쓰고 엠버는 이제 트라이하는 수준인데 제가 느꼈던 부분이 그러니까 저는 어렵게를 잘 얘기 못해요. 엠버를 썼을 때 전치부가 살짝 좀 어둡다. 색상이 조금 더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동안은 이제 통법으로 제한된 이제 정보에서 고쳐를 해서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 의사들 수준도 다 높은 게 아니잖아요. 뭐 네. 프랩도 엉망인 경우도 많고 스탬프 컬러도 안 줄 때도 많고 그럼 대부분 뭐 쉐이드 가이드 정도? 그 정도랑 포토도 뭐 말도 안 되는 거 이거 믿을 수 없는 포토 그러니까 객싱해서 해야 되는 일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한 쉐이드를 조금 라이트하게 만들어서 나가고 자신이 없으면 그리고 이제 체어에서 수정하는 기공소로 환자를 불러서 솔직히 그런 게 현실적으로 많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특히 전치부 하나나 두 개 정도일 때는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맥스는 제가 워낙 오래 썼다 보니까 그 색상에 대한 그 익숙함이 있는데 엠버가 조금 틀리잖아요. 네. 살짝 색상이 좀 더 있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금 밝게 해서 스테인 글래징으로 수정을 하는 게 익숙한 저로서는 또 엠버를 선택했을 때 색상이 조금 다른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A2 쉐이드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A2로 바로 쓰는 경우도 있고 보통 A1을 선호하거든요. 근데 엠버 같은 네네. 경우는 어떨까요? 그냥 그러니까 엠버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두께를 보셔야겠지만 이제 뭔가 프레임 양이 좀 있다 싶으면은 HT8로 접근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HTA1으로 오히려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어, 근데 그러니까 약간 그 이맥스랑 비교했을 때 어쨌든 저희가 수치상으로 나왔을 때 조금 채도가 좀 더 있잖아요. 투명도가 조금 있고. 네, 네, 그럼으로 인해서 프레임량이 많다면은 이제 두께로 약간 HT의 투명도를 가지면서 좀 A1 쉐이드라면은 이제 두께감을 가지면서 좀 그나마 어두워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한쉐이드 그 마찬가지로 좀 밝게 해서 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이네요. 왜냐면은 그 살짝 밝은 거는 충분히 뭐 쉽게 수정 가능하지만 제일 문제가 어둡게 나왔을 때잖아요. 네, 생각보다. 그래서 저도 제일 조심스러운 게 이제 인버 셀렉팅인데 그래서 저번에 이제 여기 소장님한테 이제 샘플 램버를 받아서 몇 개를 써봤는데 생각보다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네, 네. 눈이 이맥스에 오래 익숙해서 그런지 특히 전치부 할 때는 저도 거의 이제 전치부 LTO에서 빌드업하는 경우 보였고 HT로 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직 제 눈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한시에도 밝게 해서 하는 방법이 지금 일단은 어쨌든 저희 뭐 기존의 이맥스 클래스 LT가 돼야 된다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그 저희 새로 나온 마스터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면은 좀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소장님은 지금 이제 요 케이스 하시는 것 중에 LT 위에 빌드업 하시는 케이스를 더 많이 선호하시나요? 더 많이 하시나요? 요즘은 저도 이제 사실은 지금 빌드업을 했던 걸 보여드렸던 케이스들은 제가 원래 인하우스 랩에서 근무했던 시절의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초창기에 지금 제가 레진 모델을 만들어서 빌드업했던 케이스는 이제 제가 비공사 운영해서 하면서 했던 케이스라서 이제 가끔 하긴 하지만 저도 요즘 어, 선생님들처럼 쉐이드 포토도가 좋지 않고 제가 도처를 완성해서 이제 배송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피드를 사실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악 내에서 이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찾으는 뭐 그런 피드는 사실 저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음. 이제 어쨌든 지금 저도 그 프레스 위에다가 이제 빌드업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스테인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서 대비를 일으키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HT와 그러니까 엠버와 이맥스를 비교했을 때 우선 제가 그러니까 제일 가장 고려하는 거는 기본 중요한 가격이거든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잖아요, 엠버가. 그거 위에 이맥스와 비교했을 때 다른 특장점이 혹시 있나요? 선호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비슷한데 가격이 싸다. 물론 이 이유도 큰 이유잖아요. 네, 거의 네. 같은. 싸면 당연히 가격이 저렴한 걸로 선호하게 되죠. 뭐 경제적인 부분을 따지자면은 사실은 저희 엠버보다는 로제타로 접근을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로제타가 제 개인적으로 느끼면은 좀 이맥스가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개발을 했을 때 이제 뭐 이맥스를 좀 염두에 두고 개발을 하신 좀 느낌이에요. 로제타 제품군이. 근데 그 부분이 쓰신 그 부분으로 접근도 좀 로제타가 또 엠버보다는 좀 가격대가 좀 더 경제적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할 수가 있겠고 이제 엠버 프레스 같은 경우는 제가 사진 자료로서는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 알보크라 비교해서는 좀 더 투명도가 높다. 근데 그 부분에서 지금 선생님들도 경험하셨지만 그게 독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을 잘 활용하면은 득이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일단 경제적인 부분으로서 엠버를 접근하게 된다. 그리고 굳이 이제 이맥스와 비슷한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고 싶다면은 로제타도 한번 권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개인적으로 좋게 느낌을 받았던 제품은 이제 엠버프레스 마스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 나온. 아까 보니까 섀도우는 좀 떨어뜨리고 투명도가 좀 높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흔히 원장들이 항상 얘기하는 그 맑고 투명한 약간 그런 느낌 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자연치와 똑같이 만들어서 한 잔을 만족시킨다기보다도 반듯하게 그다음에 색깔이 뭐 좀 밝게 하얗게 특히 호주는 시민버터 하는 거 보면 말도 안 되게 그냥 페이크 치아처럼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막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냥 저는 저번에 했던 게 8cm인데 그냥 MO를 해서 그냥 글레이징만 해서 나온 느낌. 특히 여기 중동 사람들은 그 문화가 A4 컬러 그런 거 선호해서 네네. 그래서 약간 이게 점점 하다 보니까 이 아까 저는 관심 있는 게 이 엠버 프레스 자체보다도 그 스테인 리퀴드였거든요. 그 엠버가 만들 때 아마 스테인 글레이징을 잘해야 되니까 거기에 특화되게 리퀴드를 개발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리퀴드를 직접 사용하시나요? 다른 이렇게 강의하실 때 말고 영상에서 그 리퀴드를 다른 제품보다 더 많이 사용하시나요? 설명해 주세요. 스테인리퀴드는 사실 뭐 그 제조 회사를 구분지어서 쓰지는 않고 스테인 자체도 제가 뭐한 제조 회사에만 국한돼서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데이터 온도가 700도라고 가정을 하면은 거기에 맞는 뭐 제품들은 리눅스도 있고 뭐 인싱크도 있고 BC 러스터 제품들도 있고 근데 제가 원하는 그 컬러만 있고 그거를 이제 조합을 해서 쓰는 뭐 사실 스테인에서 리퀴드로 뭐 딱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글레이즈 페이스트는 요즘 하나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사실은 그 리튬 다이실리케이트가 글레이즈도 좀 문제잖아요. 이제 한 번에 글레이즈가 안 되는 제품군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는 이제 국내에 이제 이지온이라는 제품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제 이거 저번 세미나 들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실콘이야 엠버. 근데 전에는 이제 멀티레이어 처음 나왔을 때 저희 랩도 거의 초창기에 이제 밀링기를 사서 돌려보고 이걸 좀 많이 써봤는데 오히려 멀티레이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았어서 의사들 컴페어하는 게 너무 그레이시하다.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에 그런 문제가 많았고요. 그래서 점점점 저희는 아직도 그래서 좀 컬러링 하는 걸 더 선호해요. 그 신선하기 전에. 그러니까 뭐 기공성마다 스타일이 다 틀린데
네,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스테인 쪽을 자꾸 여쭤보는 게 조금 더 저희도 섞어 쓰는 걸 좋아하고 새로 나오면 이제 어제 쓰던 거에 추가해 써보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리퀴드 중에 이번에 곧 개발된 세 가지 색깔이 뭐 데뷔도 주고 조금 다르게 나왔다 최근에 말씀하신 어느 제품군인가요? 네?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엠버에서 만든 아, 아, 스테인 글레이즈 뭐 이렇게 그 위쪽. 블루도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색깔로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 그레이랑 블루 그거 말씀하신. 네네. 인디고, 바이올렛.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특정 제품군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냥 사실 대부분 모든 회사, 제조회사에서 그레이와 블루는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블루도 이제 블루 1이 있고 블루 2가 있는데 이제 보통 블루 아까 2가 좀더 태도가 강한 떴다는 제가 말씀이시구나. 어떤 특정 제품군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냥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블루로서 그 대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블럭 부분에서는 이제 확실히 이제 멀티레이어 블럭이 좀 이제 절반에서는 굉장히 그레이시해서 저도 뭐 딱히 선호하지 않고 요즘은 이제 외국에서도 같은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라데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이제 층이 에나멜 빛을 내는 그런 블럭들도 있어서 그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그 뭐냐 제가 고생하셔서 오래가게 끝나셨는데 이제 자꾸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수현도 지금 거기 몇 시인가요? 수현 지금 여기 저녁 7시 45분입니다. 수현님 보통 새벽 몇 시에 하세요? 저희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이라서 많이 바쁘시죠? 평소보다 좀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세요 지금? 저 지금 기공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어디 위치가 어디세요? 지역이요? 여기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고양시세요? 네. 저 여기 호주 오기 전에 고양시 살았었어요. 그래요? 네. 저희 아버지 지금 아직 일산 신도시 사죠. 저희 그 질문 평소에 이제 문득문득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은 제 번호를 여기 담당자 통해서 전달 받으셔서 편하게 바로 메시지로 주셔도 되고 뭐 편하게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아는 부분은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엠버 인스트럭터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강의에 엠버를 쓰시는 건가요? 제가 지금 엠버 연자로 활동을 하고 있죠. 네. 제가 죄송하지만 몇 분 늦게 와서 초반에 설명을 못 드렸거든요. 그러면은 네. 엠버 관련된 거 외에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다른 강의요? 아니, 네,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뭐 네, 지금 제가 하스에서는 하스 위주 강의를 하고 이제 다른 데서는 이제 저희 하이덴탈이라는 제로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이제 지르코잔 관련된 지르코니아와 그 빌드업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한국 제품 많이 쓰죠. 그러니까 밀린 지르코니아도 그렇고 엠버도 그렇고 많이 나온 거죠. 지르코니아는 이제 한국 제품 많이 쓰고 있고요. 지금 프레스는 당연히 엠버를 쓰고 이맥스는 이번에 시편 만들면서 정말 오랜만에 해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해봤고 그 세라믹 파우더는 지금 지르코잔 제품군과 이제 GC에서 나온 제품 쓰고 있습니다. 이맥스 세람은 안 쓰고 있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간만에 여기 호주는 세미나 들을 기회가 여기 이제 장수양님 덕분에 지인이라서 이렇게 저도 근처에 기본소가 있고 해서 왔는데 되게 드물어요. 예전에 시드니에서는 종종 있었는데 특히 멜번에서는 이렇게 세미나 신도님 세미나 듣는 게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다음에 기회 되면 참석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네. 뭔가 자료를 뭔가 좀 그런 요구가 있으면은 제가 또 준비를 해서 뭐 또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만들고요. 오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